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포기했다. 독선도 이런 독선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상당히 전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장관을 비롯해서 이미 임명안에 제가를 했던 나머지 3명, 그래서 모두 5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림이 청와대로부터 들어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산불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 정치권의 반응을 여러분께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연구소장,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태곤 실장 보기에 말이죠. 이번 산불 상당히 피해는 컸는데 전체적으로 인명 피해 지금까지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 좀 여러 명이 다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잘했죠. 잘했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정상성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정상성. 예. 네. 뭐 어떤 특별한 영웅이 자기의 뭐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뭐 누구를 구해냈다.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장관은 장관 일을 하고 총리는 총리 일을 하고 소방관들은 소방관 일을 하고 군 당국도 군 당국의 일을 하고 또 이제 인터넷에는 그런 글도 나왔습니다만은 SOC의 힘이 컸다. 양양 고속도로 새로 뚫린 데를 통해 가지고 수백 대의 소방차가 전국에서부터 새벽에 질주를 하고 아 나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막힘없이 톱니바퀴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보여준 점에서 국민들이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장성철 소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윤태곤 소장의 얘기에 뭐 거의 동감은 하는데 너무 이렇게 칭송만 하고 칭찬만 할 일은 아니다. 좀 원인 규명과 이제 사후 대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소장도 기본적으로 이번에 산불을 진화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메커니즘 시스템은 그래도 잘 돌아갔다. 그러나 다만 이런 산불이 자꾸 발생하는 것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반복되는데 조금은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윤춘호 실장님, 청와대와 정부에서 이번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런저런 이런 여론까지 감안해서 자료를 내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산불 관련해서 자료를 냈어요. 보도 자료를 냈는데 제목이 총력, 체계적 적극 대응으로 산불 조기 진화.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을 알 텐데 이런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는 최근에 뭐 칭찬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그럴 만도 하죠.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불이었는데 정말로 각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큰 피해를 막은 것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4월 이맘때면 늘 거기에서 그런 큰 불이 나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산불을 일찍 잘 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산불이 초기에 좀 더 일찍 막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야간이나 강풍에도 작동할 수 있는 기동할 수 있는 산불 진화 헬기랄지 이런 장비들을 미리 구입했더라면은 이런 피해도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칭찬하겠지만 보완해야 될 것은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윤춘호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장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또 국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그 예산을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벌써 몇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방 장비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 이번에 국회가 말만 하지 말고 올해는 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청와대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런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최근에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례적으로 이런 자료를 내놨다. 청와대가 왜 자료를 내놨을까요? 자화자찬이라는 얘기가 나올 걸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좀 잘 알리고 싶었을까요? 잘 알리고 싶은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전국의 흐름을 한번 좀 끊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에 이제 뭐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봄철이 계속되고 뭐 건조한 날씨에 행락객 또 많아가지고 또 어디서 불 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국민들이 오랜만에 정부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아, 잘했어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 잘했죠 이래버리면은 약간 머쓱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칭찬하고 아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기조로 나갔다면은 더 믿음직하고 더 칭찬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청와대가 이런 반응 내놓은 것은 아마도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청와대가 사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과정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빨리 보내야 하는데 발목을 잡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재난관리센터,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민하게 잘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 당시 박근혜 정부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자료를 내놓았을까요? 어쨌든 뭐 칭찬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저런 모습을 보고 되게 좀 불편했어요. 우리를 칭찬해 달라고 저렇게 항변하는 것 같았고요. 좀 매를 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대급 피해를 당했어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처참한 피해, 잿더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800여 분이나 계시거든요. 축구장에 735배가 되는 그러한 살림이 불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초등 대응도 잘하고 사후 대처도 잘해가지고 피해를 이만큼 줄였어요. 라고 자화자찬하는 게 과연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내놓은 보도자료, 청와대는 이번에 꼭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전체가 또 각각 아까 윤태곤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산불을 껐다. 나라가 국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에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청와대가 보도자료까지 내놓은 이례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뭐 생각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진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잘 됐다는 걸 국민에게 좀 알리고 싶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번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또 현장에서 이낙연 총리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주고받은 이야기, 이낙연 총리가 그 주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메모하고 또 주민들과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할지 미리 수첩에다가 메모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 발언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말이죠. 이낙연 국무총리 현장 가기 전에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재난 대응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의 수행 인력 최소화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그 의례적인 보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자, 이거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저의 수행 인력 최소화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의례적인 보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 만났을 때 이낙연 총리가 손을 잡고 피해 주민과 주고받은 이야기, 여기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황망하세요. 이장님 지나니까 얼마나 황망하시겠습니까. 마음 인정하시고 주민들도 좀 가족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임시 거처 마련이라든가 주택 복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부니까 순식간에 뭐 저기 내려오면서 그냥 다 막 불덩어리가 이렇게 날라오던가요? 네, 날라오고 막 저 산에서부터 저 남에서 저기서 그래요. 이겨내입시다. 예예. 네, 함께 이겨내야죠. 힘내십시오. 걱정이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예. 찾아주셔서. 그래요. 다치신 데는 없고. 네, 다친 데는 어제 그냥 맨발로 나오셔서.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팠어요. 좀 살려주세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살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도 모시고 나오고. 그러니까. 예. 우리는 남양 3년인데 집이 다 탔어요. 우리 동생이랑 거의 우선은 이렇게 합시다. 우선은
며칠은 여기 계셔야 될 거예요. 대피소에. 계시는 동안에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집에 없는데 안 아프고 되겠습니까? 아니. 마음을 굳건하게 잡숴야 돼. 더 큰 일도 다 겪고 살았잖아요. 울지 마시고. 마음 단단하게 잡수시고.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의 저런 피해 주민들 만나서 주고받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준비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도백을 해서 저런 게 있을까요?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런 재해 현장,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부 또는 관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순서와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이 몸에 익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한 가지는 방금 이재민 중에 한 분이 신발도 못 신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 총리의 시선이 저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좀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요. 저게 또 어떻게 보면 취재기자 또는 카메라 기자가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역대 다른 총리들도 저런 재해 현장에 가면 저렇게 다 했다라고 하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낙연 총리가 현 정부의 강요, 그다음에 현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 중에서는 국민들에게 제일 어떤 든든한 의지처가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이번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 조금 전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역대 국무총리가 다 이런 재난이 났으니 현장을 갑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의 주민들 위로하고 손잡고 오곤 했는데 주민들 또 이 장면을 바라보는 언론이나 국민의 반응은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이번에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윤태원 시장에게는 이거 보여드리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낙연 총리가 기자 출신입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 기자들은 원래 취재 수첩 갖고 다니면서 메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이후에,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메모를 정말 많이 한다. 이번 산불 피해 현장 가기 전에 그리고 가서도 이런저런 메모를 참 많이 했다고 국무총리실에서 저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죠. 홍보 차원에서 공개를 하긴 했는데 저 메모가 상당히 SNS에서는 화제가 되더라고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도지사 출신이니까 뭐 조류, 독감, 구제역, 태풍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참 도움이 될 텐데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요. 앞으로 이낙연이란 정치인의 총리 이후에 자리매김하고도 좀 연결되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민방위복, 노란 민방위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옷이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촌스러운데 그 옷이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치인들이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최첨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낙연 총리는 저런 현장이나 재래시장, 그리고 나는 뭐 막걸리 마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포인트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은 그런 대목에서 어떤 차별점을 계속 뭐 쌓아가지고 점수를 쌓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총리 이후의 행보하고도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총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새벽과 아침에 2차례나 위기관리센터 방문하고 또 산불 발생한 그 다음날 오후에 전격적으로 피해 현장 방문해서 주민들 위로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자칫하면은 이낙연 총리가 너무 부각되는 것 아니냐. 늘 장관이나 총리는 이 대통령을 가리게 되면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되는데 이번엔 자연스럽게 이낙연 총리의 행보나 저 수첩, 메모 이런 화제가 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재해 현장에 가셔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보니까 벽시도 지원해드리겠다, 농기구도 지원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저 수첩을 공개한 것을 보고는 아 이분이 대권에 욕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미담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나의 스토리를 이제 국민들 앞에 계속 쌓아놓는 건데 앞으로 저러한 일들이
저는 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정치적으로는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엔 또 큰 재난이니까 재난 자체에서 총리가 총리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찬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았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이 메모와 관련해서 이현주 의원, 좀 장성철 소장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또 직설적인 비판을 보였더라고요, 윤춘호 시장님. 그렇죠.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당시 야권에서 비판할 때 이제 수첩공주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수첩에다 메모한 것은 그건 괜찮냐.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지적인 거죠. 나름대로 뭐 저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좀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좀 동의하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이해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마 저런 자신의 메모 같은 것을 언론에 기꺼이 공개하는 것을 이렇게 흔쾌하게 생각할 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번 건은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이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첩을 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수첩을 공개를 했을까? 예전에는 저런 양반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건은 제 상황에서 총리가 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 현장에서 김부겸 전 장관과 진영 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서 간소하게 민방위복을 입은 채로 이 취임식 장관직을 넘겨받았다. 이 부분도 사실 화제가 됐어요. 근데 김부겸 장관의 이임사는 되게 장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기보다는 좀 뭐 언론인이라든지 정치권 주변 인사들한테만 화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되게 화제였었고 김부겸 장관도 이제 이낙연 총리하고 비슷한 컨셉인데 이건 있어요. 이낙연 총리한테 조금 묻히는 느낌, 두 사람의 이미지가 이제 겹쳐지는 느낌이 있는데 뭐 그 역할을 또 앞으로 보게 되겠죠. 예. 제가 뭐 이 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전임 정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처리를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가장 기본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을 받고 또는 자화자찬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전임 정권이 좀 얼마나 여러 가지에서 좀 미숙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어떤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재난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인간이.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그것을 국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가 났을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새벽부터 현장에 가서 주민들 위로하고 그리고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죠. 이번 산불 피해 복구가 모두 끝나기 전에는 정쟁을 그만 멈춥시다 라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먼저 제안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실제로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김문수 전 경기지사 대구시장 선거에도 나갔었죠. 어떤 걸 올렸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다.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온 국민은 화병.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민경욱 대변인 SNS 한번 볼까요? 민경욱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형 산불 발생 4시간 후에야 총력 대응 긴급 지시한 문 대통령. 북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에 진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빨갱이 맞다. 주어는 있다.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4곳에서 산불이 났다.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이 났고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 저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정쟁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나 민경욱 대변인의 SNS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글쎄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주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말하자면은 신났냐 혹은 더 커지길 바랬냐 이런 느낌을 줄 정도의 공격적인 거였고 황교안 대표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재난이라는 거는 행정의 시간이거든요. 재난이 끝난 이후에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저분들이 맞는 말을 해도 또 비판을 받았을 건데 전혀 맞는 말도 아닌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당이 느낌하고 뭐 대표가 말한 거하고 충돌이 되고 또 그런 느낌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조금 이게 괜찮은 성적표를 얻었는데 그게 잊혀질까 봐 마치 되게 걱정하는 듯한 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정치인의 이런 SNS 글 조금은 더 생각하고 올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지난 정권에 대한 피해의식 같은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정권의 야권이 공격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험한 말, 좀 과한 말들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윤태곤 소장과 좀 다르게 이번에 정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그 여당이 먼저 좀 그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인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청와대로 복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에 초기 대응이 좀 늦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막 오도를 했어요. 저는 산불이 나고 그 다음 날 언론 보도를 보고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산불을 냈나?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에 산불이 이렇게 확산됐나?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 재난을 가지고 정쟁으로 몰고 간 것은 첫 번째는 여당의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산불 같은 경우에 하루에 18건씩 이렇게 나고 있대요. 근데 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하겠다면서 산불 감시단 해가지고 산불을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하루에 지금 18건씩 산불이 나는 것을 보면 그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잘 되지 않은 거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성철 소장님 말씀은 좀 논쟁이 될 수 있을 말 같은데 말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윤태곤 시장님 혹시 다르게 하신 말씀 있습니까? 뭐 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굳이 뭐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덤태기 씌우냐라고 한다면은 그 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다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쭉 막 끌고 나와가지고 붙인다든지 그 뭐 우리 뒤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출신 이제 현직 시장에 대해 가지고도 당 대변인까지 논평 내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는 잠깐 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께는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뭐 좋습니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낸 것 아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당시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뭐 몰랐다. 나경원 원내대표 해명 그대로 들어도 좋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알았을 때는 처음에는 뭐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했기 때문에 산불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거기까지 다 좋은데 말이죠. 알았지 않았습니까? 알았으면 운영위원회 다시 잡읍시다라고 민주당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오늘은 일찍 가십시오라고 먼저 그렇게 못했을까요? 왜? 그 지적이 맞아요. 보내드리는 게 맞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죠. 보좌진이 왜 있습니까? 산불이 이렇게 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쪽지를 넣어서 알려드려야 돼요. 더군다나 이양수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데 보고를 받고 먼저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러면 원내대표한테 보고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대요. 이양수 대변인도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서 그냥 8시 반쯤에 그렇게 강원도를 출발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 초기 대응에 대해서 너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우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북 문제와 미국과의 회담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야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질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석하겠다고 하니까 산불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인식하에 이석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걸 막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관련한 내용은 여당이 먼저 이 부분을 크게 부각시켰고 그 주장을 언론이 받아서 크게 썼다. 그래서 문제가 원래는 요만했는데 이만큼 부풀려져서 세상에 알려졌다. 뭐 이런 인식을 혹시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런 생각도 있고 다음 날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언급을 했어요. 그 전날 고민정 부대변인은 아니다. 안보실장이 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화재 진압, 초기 대응이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여당에서는 다음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까지도 그 부분을 공격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민주당 시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런 일련의 발언들, 움직임들이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볼까요? 심지어 고성 산불, 속초 산불까지도 정쟁의 소재로 계속 삼고 있습니다. 전직 경기지사라는 사람은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하고 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를 두고 빨갱이라는 막말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고성, 속초 주민들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저는 저희 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넉 달간 한국당이 국민과 민생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자유한국당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텐데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여야가 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일단 피해 복구에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당장 예산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추경 예산안이라도 이거 한번 편성하는 거 적극 논의해 봅시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정치적 싸움은 이것 말고도 잠시 뒤에 전해드릴 소식 때문에 더 크게 싸울 텐데 말이죠. 계속 이것도 정쟁의 대상이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특히 저는 그 민경욱 대변인 이야기는 좀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빨갱이 발언 말이죠. 여기서 왜 빨갱이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저는 여야 간에 또 뭐 산불 대책이나 원인이나 이런 걸 두고 뭐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것도 어느 수준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도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뭐 민주당도 충분히 할 말이 있을 것 같은 사안이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경욱 대변인은 여기서 왜 빨갱이가 나옵니까? 이것까지도 색깔론으로 보려고 하는 것, 난 이 글을 민경욱 대변인이 맨정신에 썼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혹시 뭐 네, 그랬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데까지 색깔론을 들이댄다고 하는 건 좀 대단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 중에 보면 지금 속초 주민들을 위한 추경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대표의 이야기는 그 재난 관련한 추경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들어보면 마치 지금 자유한국당은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약간 호도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여야 의원들이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말이죠. 뭐 속초시장 얘기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속초시장의 부인 환갑 때문에 자식들이 보내줘서 제주도 갔다가 이 피해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제때 구입하지 못해서 좀 늦게 도착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부인 환갑잔치 때문에 늦었다고 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또 속초시장 편을 들었더라고요. 인천우 시장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철수 속초시장이 지금 이제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당적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철수 시장 편에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룻밤 더 있는다고 그래서 잠이 왔겠어요. 자기가 지금 시장으로 있는 곳에서 저 불이 나서 난리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속초시장으로서도 그 시간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동네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하태경 의원이 참 정답을 말한 것 같아요. 예. 비행기표 구하기를 어려웠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좀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을 할 테니까 이런 것 좀 양해해달라고 말하는 것. 하태경 의원이 가끔씩 아주 정답을 이야기하는 재주가 있어요. 예, 저게 하태경 의원이 저 얘기하기 전에 그 이야기도 했죠. 속초시장이 제때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갈 수 없었던 건 바로 이런 자치단체장,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특권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전 같으면 공항에서 나 누군데 지금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났으니까 나 비행기표 한 장만 빨리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줬는데 이제는 그걸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비행기 붙잡아 놓고도 있었죠. 예. 못 뜨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투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고요. 예, 속초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는 뭐 본인이 스스로가 꾸중하신다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 또 극우 성향을 보이는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산불 진화 관련해서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팩트 체크를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한 것 그거를 염두에 둔 듯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팩트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말이죠.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런 내용들이 지금 보수 성향 유튜브나 이쪽을 통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저 문장을 보면은 글쎄요, 저거를 팩트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장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말이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왜 자꾸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윤철원 실장님, 저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얘기한 거 있습니까? 네, 일단요. 저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보여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화면을. 드리기 좋을 것 같은데요. 저녁 7시경에 언론인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저 얘기는 마치 어디 앉아가지고 편안히 앉아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사실은 저거 아니거든요. 저것은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했다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샴페인으로 한 잔 정도 건배를 했으니까 저걸 본격적으로 음주를 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부은 얼굴로 이제 나타나서 지시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저것도 대단히 주관적인 표현인 거죠. 얼굴이 실제 부었는지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 더군다나 짜증나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글 자체가 분명히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여사의 꽃놀이 사진 올렸다고 하는 저 시간도 사실은 저 사진이 올라온 시간이 오후 4시 반에서 5시 사이라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주장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성 언론들, SBS를 비롯한 기성 언론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 존재한다. 뭐 이거는 저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치적 성향,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는 쪽의 방송에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집중하고 있다. 어떤 때는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걱정되는 측면도 많아요. 저런 검증되지 않은, 전개되지 않은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번져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분들에게는 사실을 얘기해도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걱정도 일간 타당합니다. 한데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 전임 정권에 대한 피해 의식이에요. 결국에 보면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이 보수 우파와 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만 좀 살펴보면 7시 17분에 고성 화재가 처음 발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대략 5시간 후인 5일 새벽 12시 20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서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5시간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페이스북으로 최초 지시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렇듯 그냥 보수 쪽, 그다음에 보수 우파 쪽에서는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 초단위로 밝혀라.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전임 정권에서 뭐 이렇게 많이 공격을 당했던 분들의 피해의식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 전에 이번 산불 진화를 정부에서 총력 대응해서 잘 진화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뭐 여기까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뭐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한번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의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이런 주장이 난무하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